스포츠를 즐기는 탁월한 분석, 스포츠 만물 박사 이희영의 머니볼. 이번엔 스포츠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동시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스포티비 해설위원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소식부터 파볼 텐데 K리그 클럽팀 감독들이 처음에 거론되다가 우리의 쌀딩크 박항서 전 베테랑 감독이 유력해 보이다가 갑자기 파비오 칸나바로가 등장하다가 이분의 오피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이제 태국 2연전을 맡게 됐다라는 발표가 공식적으로 났죠. 예. 사실은 K리그 감독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여론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예. 축구협회가 한 발 뺀 분위기였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최용수 감독이나 박항서 감독, 황선홍 감독이 계속해서 물망에 있었는데 지금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태국 2연전을 겸임하기로 확정이 되었어요. 예. 축구협회 이제 선임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전례가 없지 않다.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를 같이 맡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선임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례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정무 감독이랑 핀 베어백 감독이 올림픽 대표와 국가대표를 함께 겸임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현재 감독 맡고 있는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2018년부터 21년까지 한번 맡았었고 예. 박항서 감독이 이제 베트남에서 6년 동안 올림픽 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을 같이 맡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황선홍 감독을 소방수로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준 젊은 선수들과의 소통 그런 거를 좀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대표팀이 이끄는 일정 속에서는 이번 그 임시감독 체제가 큰 일정의 지장은 없나 보네요. 네,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A 대표팀의 명단 발표가 3월 18일이고요. 3월 11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3월 18일에 A 대표팀 소집이 있고 21일 태국 서울에서 태국전이 있고 26일 태국전이 이제 방콕에서 열리는데 올림픽 대표팀의 일정을 보면은 3월 18일에 사우디에서 U23 친선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 아시안컵 이제 U23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개최가 되는데 물론 이제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연전이 3월 말이고 아시안컵이 4월 중순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감독이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앞서 열린 그 친선 대회도 이제 명재용 수석 코치 체제로 치를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감독이 보지 못하는 경우 이제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점도 확실히 우려가 되고 이번에 U24 아시안컵의 조별 예선의 상대 팀들을 보면 일본, 중국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제 팀들과 같은 조가 됐는데 이 조회를 잘 통과해서 최종 순위 3위 이내에 들어야지만이 파리올림픽에 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정이 마냥 수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1순위가 황선홍 감독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 이후 6월에 있을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지역 예선전에는 정식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일단 황선홍 감독이 뽑혔는데 임시 감독으로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는 결국 결과물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황선홍 감독을 중심으로 이제 국가대표팀은 다음 달 21일, 26일 태국과의 2연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앞두고 있고요. 황새의 날개를 단 대표팀의 재비상을 우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이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침체된 한국 축구 분위기를 쇄신하고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K리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분위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모레입니다. 3월의 첫날에 2024 시즌이 개막합니다. 네, K리그가 3월 1일 K리그 1과 K리그 2가 동시에 개막을 하고요. 저희가 K리그 흥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디어데이 때 이제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감독들의 불만도 많이 섞어 나왔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됐던 홍명보 감독은 정말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제 힘든 시간을 훌훌 털고 K리그에 집중하면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 시즌 K리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출전 명단 수도 18명에서 이제 20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논란이 됐었던 U22 의무 출전 그 조항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로스터를 이제 돌릴 수 있는 이제 로스터를 좀 수월하게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조금 더 이제 선수 운영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들도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아, 새로운 감독이 많이 왔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티즌의 김학범 감독이 다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수원 FC는 지난 청소년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김은중 감독이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포항은 김기동 감독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포항의 다른 레전드죠. 박태하 감독이 아하. 선임이 됐고요. 예. 그리고 서울은 포항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김기동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제 감독들도 새 판이 많이 짜였어요. 예, 김학범 그리고 김은중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팀 그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주로 했었는데 그렇죠. K리그 감독을 역임하게 됐고 이제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서울로 가면서 그 자리에 레전드인 박태하 감독이 이제 포항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이영 위원께서 이제 그 이번 2024 시즌에 기다리는 K리그 내의 뭐 서사라고 할까요? 하이라이트 필름 좀 어떤 뭐 선수들이라든지 어떤 장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울산 현대가 올 시즌까지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은 K리그 3연패를 달성을 하게 되거든요. 3연패를 만약 달성하게 되면 이제 울산 HD로 또 팀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름으로 3연패를 달성하겠군요. 맞습니다. 예. 이제 K리그에서 3연패를 달성한 게 역대 3번밖에 없었어요. 과거 이제 1화 천마 성남이라가 2번을 3연패를 그렇죠. 달성을 했었고 예. 전북현대가 5연패를 최근에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가 3연패를 또 노리고 있고요. 예. 그 3연패를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팀들이 또 전력 보강을 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 명가죠. 전북현대가 예. 정말 이번 겨울에 마음을 먹고 보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국가대표 이제 풀백인 김태환도 영입을 했고 권창훈 선수도 데려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외국인 선수죠. 티아고도 데려오면서 예. 전북이 정말 전력 보강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전북이 울산현대 발목을 잡을지도 궁금하고 예. 과거 작년 시즌에 광주 FC가 3위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정효 감독. 그렇죠. 예. 이정효 감독이 올 시즌도 광주를 이끌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역시나 최근 들어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제시 링가드의 활약 여부죠. 그렇죠. 네, 프리미어리그 출신으로서 제시 링가드가 과연 K리그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세레모니를 정말 재밌게 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춤을 제시할지도 궁금해요. 예. 세레모니 장인인데 예. 또 국내파 중에서도 세레모니 장인 있지 않습니까? 2명 좀 꼽히죠. 네, 예. 이승우 선수와 문선민 선수 예. 그 두 선수와 이제 제시 링가드의 세레모니 대결도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시 링가드가 이제 영국 춤의 진수를 보여주고 이승우 선수는 이제 한국 선수인데 약간 스페인 스타일의 춤을 그렇죠. 구사하지 않습니까? 문선민 선수는 이제 인터넷 감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공항 감성이죠. 그렇죠. 예, 관제탑 셀레브레이션 이 세 선수의 댄스 신고식 춤 대결도 기대를 해주시고 울산 HD에서도 이제 그 주민규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명단에 포함될지도 궁금증을 사고 있는데 그 지난 시즌 득점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년 연속 득점왕을 찾은 선수가 역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울산 HD 이제 K리그 2연패 디펜딩 챔피언이고 포항 스틸러스가 FA컵 이게 또 이름이 코리아컵으로 이제 맞아요. 바뀌었더라고요. 올 시즌부터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직전 FA컵, 형 코리안컵 디펜딩 챔프인데 그래서 두 팀이 개막전에 맞붙습니다. 동해안 더비로 맞붙는데 좀 이 경기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K리그 2도 또 동시에 개막하는데 우리 지역팀 경남 FC도 봐야겠습니다. 네, 경남 FC가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했지만 아쉽게 승격에는 실패하면서 실패했죠. 4년 연속으로 지금 승격에 실패를 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감독을 새로 선임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거든요. 예. 박동혁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박동혁 감독이 이제 아산 무궁화 시절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았던 감독이거든요. 18년부터 23년 충남 아산 FC까지 감독을 그렇죠. 이끌었습니다. 아산 무궁화 2018년에 지봉을 잡았는데 그때가 감독 데뷔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K리그2로 우승을 시켰어요. 예. 근데 그때 군경 구단이다 보니까 선수 보강 문제가 있어서 승격이 결국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런 경력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경남FC를 끌고 승격을 해내겠다라는 각오를 K리그2 미디어데이 때 밝혔고요. 예. 이제 지도력을 인정받은 감독이고 이 감독이 피지컬을 상당히 중시하고 속도를 중시하고 이제 많은 활동량을 중시하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예. 이제 감독 성향이 경남 FC와 잘 맞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경남도에서 경남 FC가 2025 시즌까지 승격을 하지 못하면은 구단을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올 시즌에는 꼭
승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이미 어찌됐든 그 승격을 이끌어봤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남 FC가 이번만큼은 K리그 1 승격에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새로운 사령탑이 부임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남 FC 첫 경기는 3일절 바로 이어지는데 네. 안산 그리너스 원정에서 개막전을 가지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안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가 한 명도 없고 경남 FC는 반면에 외국인 선수 포함해서 영입을 잘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의 맞대결 성적을 보니까 예. 안산 상대로 2승 1무로 우위에 있었고요. 아. 그리고 뭐 성적만 봐도 경남이 지난 시즌 4위, 안산이 12위였거든요. 예. 충분히 개막전 상대로 좋은 상대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주의 기운이 이제 경남 FC 비추고 있으니까 개막전부터 좀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구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희영 위원이 이제 다시 바빠질 메이저리그가 기지개를 본격적으로 켜기 시작했고 네.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그 미국의 새벽 바람, 이 바람이 참 매서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정우 선수가 시범 경기 첫 경기를 가졌는데 첫 타석부터 안타를 신고하면서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요. 예. 앞서 샌프란시스코가 시범 경기 3경기를 치렀는데 그 경기들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옆구리 통증으로 출전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예. 이제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오늘 첫 경기를 치렀고요. 조지 컵이라는 투수 상대로 안타를 때려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올스타에 선정될 정도로 능력이 있는 투수거든요. 예. 그 투수를 상대로 좋은 안타를 때려내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고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예, 역시 그 KBO 리그 통산 타율 3,000타석 기준으로 역대 1위지 않습니까? 이정우 선수의 컨택 능력을 첫 타석부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들은 만끽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달리는 모습도 나왔는데 MLB.com에서는 그 주루 플레이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워낙 또 도루를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루 예. 플레이도 잘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오늘 또 1번 타자 중견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팀에서 가장 중요한 타순, 중요한 외야 포지션에 나왔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 선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오늘 첫 경기였어요. 예, 앞으로 거인 군단의 외야 중심을 지킬 이정우 선수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코리안 리그 이제 최초 골드 글러브 유틸리티 부분에서 수상을 했던 샌디에고 파드리스 김하성 선수 타격감은 뭐 앞서부터도 꾸준히 그렇습니다. 좀 좋은 상승세다 이런 소식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김하성 선수가 시범 경기 3경기를 치렀는데 그 3경기에서 모두 안타 포함해서 멀티 출루를 기록을 하면서 예. 시범 경기 초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김하성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2루수로 뛰었는데 올 시즌에 다시 유격수로 복귀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보가츠를 밀어낸 거 아닙니까? 맞죠. 사실은 예, 보가츠가 몸값이 뭐 2억 달러가 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김하성 선수가 수비에서 몰아낼 정도로 김하성 선수의 수비를 구단 내에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젠더 보가츠가 2루를 처음 갔는데 예. 김하성 선수에게 2루에서의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김하성 선수의 팀 내 위상을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로 돌아가면서 수비 부담이 더 커지긴 했지만 이번 시범 경기의 모습을 정규 시즌까지 이어간다면 뭐 지난 시즌보다 타격적인 성적도 충분히 더 좋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루수나 유격수에서 그 황금 장갑을 꼈던 선수가 아니라 유틸리티 맨으로서 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는 충분히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확실히 보가츠보다는 1, 2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수비력을 더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감독이 바뀌었는데 지금 그대로 시범 경기부터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예. 감독이 이제 샌디에고에서 오랫동안 코칭 스태프 역할을 했던 분이 다시 감독이 된 거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감독이 바로 김하성 선수를 유격수로 보냈다는 것은 뭐 오랫동안 봐왔고 그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예, 개인적으로도 이제 김하성 선수는 정말 중요한 시즌이 됐습니다. 마이클 실트 신임 감독에게도 지금 또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중요한 게 이번 시즌 마치면 첫 FA 자격을 갖게 돼요. 아, 그렇죠. 예. 김하성 선수가 이제 2,800만 달러를 받으면서 샌디에고에 입단을 했는데 예. 지금 거의 몸값이 6배, 7배까지 뻥튀기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김하성 선수가 미드인필더로서 메이저리그에서 공격과 수비 그리고 이제 상위 타순에서 보여주는 능력이 정말 굉장했기 때문에 예. 김하성 선수가 지난 시즌 같은 활약을 올해도 이어간다면 충분히 1억 달러 넘는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벌크업을 해서 만약에 중심 타선에서 파워까지 선사한다. 그런데 황금 장갑을 낀 수비력까지 동시에 보여준다. 아마 굉장한 대박을 내년 시즌 기대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내야수가 그 거포처럼
좀 많은 홈런 장타를 뽑아내는 그 능력은 손에 꼽기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 시즌에 아쉽게 홈런을 20개까지 치지 못하면서 20-20에 실패를 했는데 예. 올 시즌에 좀 더 힘을 붙인 상황이기 때문에 20-20도 한번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하성 선수의 팀 동료이자 바람의 가문에 또 한 선수가 있잖아요. 고우석 선수는 아직 시범 경기 나서지 않았죠. 네, 고우석 선수가 시범 경기 아직까지 한 경기로 나서진 않았지만 이제 예. 팀 내 연습 경기에서 한 경기 나와서 1이닝 동안 1실점을 한 번 했어요. 근데 1실점은 비자책점이었고요. 예. 이제 실전 경기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고우석 선수가 등판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요. 그때도 많이 기대를 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렛츠고 했을 때 고우석 선수가 이제 어떤 포지션에서 뛸까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현재 평가라든지 아니면 위원님의 평가 좀 어떠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실전 경기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같은 마무리 후보였던 일본인 투수 마스유키가 시범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예.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우석 선수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 실전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고우석 선수도 충분히 마무리 자리 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고우석 선수에게 마무리 자리가 중요한 게 경기를 마무리했을 때 보너스가 걸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금전적인 예. 동기부여도 예, 예. 있기 때문에 예. 꼭 마무리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천안 매제의 관계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이정우, 고우석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동시에 뛰게 됐기 때문에 바람의 가문의 많은 팬들은 기대를 보내고 있고 또 추신수,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 차례차례 지금 복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메이저리거, 이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활약, 야구 팬들의 좀 새벽을 좀 책임져 줬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하성 선수, 이정우 선수, 고우석 선수 전부 다 젊은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아주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이제 우리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거의 반농담인데요. 오타니 쇼의 소식을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좋아서 좀 배가 많이 아픈 선수였는데 LA 다저스 유니폼 입고 시범 경기에서 데뷔전에서 바로 홈런 쳤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비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앞으로 뭐 K리그, MLB, KBO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고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